저 공신함 씨 되시나요? 아, 예. 그럼 그쪽이 오늘 소개팅하기로 한 허영심 씨? 네, 맞아요.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네요. 주선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아, 예. 반갑습니다. 근데 어디 불편하세요? 예?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아, 죄송합니다. 제가 소개팅이 오랜만이라 게다가 이렇게 예쁘신 여성분이랑 그래서 긴장을 좀 했나 봅니다. 어머머. 긴장하실 필요 없어요. 편하게 하세요. 제가 생긴 것만 이렇게 화려한 스타일이지 속은 엄청 털털해요. 그리고 오늘 소개팅도 제가 그쪽 사진 보고 시켜달라고 막 조른 건데요. 근데 대체 어떤 사진을 보신 건지. 왜, 그 사진 있잖아요. 주선 씨랑 둘이 강남에 있는 호텔 앞에서 찍은 사진. 그 외제차 배경으로 찍은 거요. 아, 그 사진 보셨구나. 그거 그냥 밥 먹으러 갔다가 장난 삼아 찍은 건데. 그 호텔에 자주 가세요? 저도 거기 식사하러 자주 가요. 중식당 유명하잖아요, 왜. 예? 저는 그런 데 거의 안 가요. 그 호텔은 그때 처음 가본 건데요. 주선 씨 어머니 칠순잔치 한다고 해서요. 주선이네 식구랑은 워낙 가족 같은 사이거든요. 아, 그럼 그때 그 차는, 사진에 찍혀 있던 그 차는 누구 거예요? 글쎄요. 무슨 차를 말씀하시는 건지 기억도 안 나네요. 그냥 저희 뒤에 서 있던 차였겠죠, 뭐. 그 차가 아무 상관없는 남의 차였다고요? 신암 씨 차가 아니고요? 예, 전 차 없어요. 면허도 없는데요. 뭐야? 나 지금 똥 밟은 건가? 설마 아니겠지? 예? 뭐라고 하셨어요? 잘 못 들었는데.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주선이하고는 어떻게 아는 사이세요? 걔가 영심 씨 같은 미인을 알 리가 없는데. 제가 부동산 계약할 때 주선 씨네 부동산에서 했거든요. 한마디로 주선 씨네 부동산 단골 고객인 거죠, 제가. 부동산 단골이요? 이사를 자주 다니시나 봐요. 하긴 요즘 집 구하기 너무 힘들죠. 저도 월세에 대해서는 좀 아는데. 그게 아니라요. 제가 사업상 관리하는 집이 몇 채 되거든요. 아시죠? 에어비앤비? 아, 자기 집을 호텔처럼 폼나게 꾸며놓고 숙소로 빌려주는 거 그거 말하는 거죠? 네, 뭐 비슷해요. 사실 제가 에어비앤비 사업을 크게 해요. 가지고 있는 집만 4채 정도 되거든요. 아, 임대 사업 하시는구나. 아유, 젊은 나이에 성공하셨네요. 아직 멀었죠. 저는 건물주가 꿈이거든요. 아주 큰 건물이요. 어, 근데 신암 씨는 무슨 일 하세요? 주선이한테 못 들으셨어요? 네, 가서 직접 들으라고 하던데요. 아주 대단한 친구라고 그 얘기만 들었어요. 아, 이 자식도 오바했네. 신암 씨 잡으면 아주 봉 잡는 거라고 하던데. 무슨 일 하세요? 저 진짜 너무 궁금했어요. 얼른 말씀 좀 해주세요. 저 사실은 공부를 좀 하느라고. 어머, 의외다. 공부요? 그럼 교수님이나 뭐 그런 건가? 아, 아니요. 그런 거 아니고요. 저는 그냥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에요. 예? 아니, 지금 나이가 몇인데 아직까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요. 뭐
특별한 재주도 없고 해서 공무원이나 해보려고 공부 시작한 건데 공부에도 재능이 없다 보니까 계속 떨어지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백수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 뭐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거 말고는 현재 특별히 하는 일은 없으니까 백수 맞겠죠. 아, 뭐야. 진짜 똥 밟은 거 맞네. 예? 뭐라고요? 아, 아니에요. 공무원 시험 꼭 합격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올해는 진짜 꼭 합격해야죠. 저 그럼 자리를 옮겨서 어디 가서 식사라도 같이 할까요? 노량진에 저 아는 고깃집이 있거든요. 노, 노량진에요? 예, 제가 노량진 고시촌에 사는데 우리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맛집이에요, 거기가. 노포 스타일이라 분위기도 완전 좋거든요. 아, 노량진 고시촌이요. 예, 영심 씨가 성격이 털털하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아, 말씀은 감사한데, 근데 어쩌죠? 제가 오늘은 식사까지는 같이 못할 것 같은데. 그러세요? 네, 죄송해요. 제가 업무가 아직 남아있어서 다시 사무실에 들어가 봐야 하거든요. 예? 이 시간에요? 네, 신암 씨는 일을 안 하셔서 잘 모르겠지만, 임대 사업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밤낮도 없고 사생활도 없어요. 너무 바빠서 연애할 시간도 없다니까요. 아니, 그럼 소개팅은 왜 나오신 건지. 어머, 늦었다.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그럼 전 이만 먼저 일어날게요. 아, 그럼 다음에는 꼭 같이 식사하시죠. 네, 그래요. 연락 주세요. 근데 저는 영심 씨 연락처를 모르는데요. 주선 씨 통해서 연락드릴게요. 들어가세요. 다음 날. 야, 어제 네가 소개시켜준 그분 허영심 씨 말이야. 왜? 연락처가 어떻게 되냐? 어제 서로 안 주고받았어? 너가 미리 알려줬어야지. 넌 무슨 소개팅 주선하면서 상대방 연락처도 안 알려주냐? 시남아, 상대방이 연락처를 안 알려줬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다. 그냥 알려고 하지 말고 넘어가. 알면 다친다. 뭔 헛소리야. 다음에 밥 같이 먹기로 했는데. 진짜 밥 같이 먹기로 약속한 거 맞아? 그렇다니까. 근데 자기 연락처는 너한테 물어보라고 하더라고. 그러면 그렇지. 하하. 야, 정신 차려라. 내가 뭘? 영심 씨가 연락처를 왜 나한테 물어보라고 했겠냐? 바빠서 그런 거겠지. 어제 갑자기 급하게 나갔거든. 아니야, 이 바보야. 그건 그냥 너한테 연락처 알려주기 싫다는 거잖아. 아니, 왜 알려주기 싫지? 어제 헤어질 때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으이그, 여자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만. 그러니까 네가 여자친구가 없는 거야. 내가 뭘? 야, 어제 영심 씨한테 뭐라고 연락 왔는지 아냐? 이 메시지 봐봐. 어제 온 톡, 친구 시점. 주선 씨, 영심 씨, 소개팅 잘하셨어요? 아니, 주선 씨,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영심 씨, 왜요? 제 친구가 뭐 실수라도 했나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그런 사람을 저한테 소개해 줄 수가 있냐고요. 그런 사람이라뇨. 제 친구 사진 보고 마음에 든다고 한 건 영심 씨잖아요. 그거야 상대가 멀쩡한 사람일 때 얘기죠. 제 친구 멀쩡해요. 사지육신 멀쩡하는데? 사지육신만 멀쩡하면 뭐해요? 직업도 없다면서요. 노량진 고시촌에 사는 백수를
저한테 소개해주면 어쩌자는 거예요? 아니, 영심 씨. 현재를 보지 마시고 그 친구가 가진 미래의 잠재력 같은 걸 보셔야죠. 미래의 잠재력이요? 그깟 공무원 시험 붙는다고 쳐도 공무원밖에 더 돼요? 공무원 월급으로 뭐 하라고요? 지금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닌데, 그 친구 진짜 대단한 친구인데. 대단하긴 뭘 대단해요. 그래봐야 고시촌 원룸 사는 찐따 공시생이지. 나이 30에 오죽 할 짓이 없으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 친구 밀어주고 싶은 중개사님 마음은 잘 알겠는데요. 자꾸 나한테 말도 안 되는 친구 갖다 붙이지 말아요. 자존심 상해. 어떻게 감히 나한테 그딴 사람을 뭘로 보고. 다시 현재. 이거 너 상처받을까봐 안 보여주려고 했는데 네가 자꾸 똥인지 된장인지 못 가리는 소리만 하니까 내가 특별히 보여주는 거다. 아, 진짜 열받네. 뭐가 어쩌고 어째? 고시촌 원룸에 사는 찐따 공시생? 이 여자 진짜 너무하네. 자기는 완전 허영에 찌든 된장녀같이 생겨가지고. 야, 그러니까 그 여자는 깨끗하게 잊어라. 너랑은 인연이 아닌가 봐. 그러게 말이다. 하, 고시촌 원룸 사는 찐따라는 말까지 들었는데 내가 뭘 더 하겠냐? 너무 상처받지 말고. 상처는 무슨. 나 간다. 벌써 가? 밥이나 먹고 가지. 어디 가는데? 공부하러 간다. 이런 여자한테 무시 안 당하려면 얼른 시험에 붙고 말아야지. 몇 달 후. 여보세요? 어? 오랜만이에요. 영심 씨, 요즘 안 오셔서 안 그래도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잘 지내셨죠? 요즘은 에어비앤비 사업 안 하세요? 안 하긴요. 제가 오늘 큰 고객 한 분 모셔왔는데요. 예? 큰 고객이요? 임대 사업 진짜 크게 하는 오빠 한 분 모셔왔으니까 잘 좀 해줘요. 자기야, 들어와. 아, 뭐야? 여기 왜 이렇게 구질구질해? 그래도 여기 사장님이 이 동네 매물은 꽉 잡고 있어. 그럼 어디 적당한 원룸 건물 하나 주선해 줘봐요. 내가 통째로 빌려서 에어비앤비를 알 거거든. 마침 이번에 새로 지은 신축 건물이 하나 있긴 한데. 근데 이게 숙박업 용도가 되나? 에이, 안 되는 게 어딨어. 요즘 다 적당히 대충 넘기면서 하는 거지. 아유, 사장님. 요즘 그러면 큰일 나요. 그거 장기 임대로 하면 돼요. 30일 이상 장기 임대는 합법이잖아. 맞죠? 그거야 그런데. 법적인 건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주선 씨는 건물이나 보여줘봐요. 아, 예. 그럼 위치는 여긴데 너무 좋아요. 조용하고 교통도 편하고. 또 신축이라 인테리어나 리모델링도 필요 없고. 친구야, 배고프다. 나 밥 좀 사주라. 야야, 지금 손님 계셔. 어머, 이게 누구야? 시남 씨 아니에요? 누구야? 내가 얘기했잖아. 고시촌 사는 찐따랑 소개팅 했었다고. 어, 나이 30 넘어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는 그 한심한 소개팅남이 이 사람이었어? 아, 아니, 근데 어쩌다가 저런 사람 구실도 못하는 인간이랑 소개팅을 했어? 저 사람이 막 호텔 앞에서 외제차 배경으로 허세 사진을 찍어서 사람을 속였다니까? 난 사진만 보고 뭐 엄청 잘 나가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완전 구질구질한 인간이더라고. 아니, 그 사진은 그쪽이 자기 멋대로 보고 멋대로 생각한 거잖아요. 우리는 그 차가 우리 거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근데 그런 사진을 왜 찍어요? 남의 차 앞에서?
괜히 허세 부리려고 그딴 수작질하는 거지. 허세라뇨. 우리는 허세랑은 진짜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봐요. 허세가 있었으면 저 친구가 저 걸로 나타나서 밥 사달라 소리를 했겠습니까? 하필 지금 이 타이밍에? 그러게요. 이렇게 한심한 꼴을 하고 이 동네 배회하는 걸 보니까 아직도 시험은 못 붙었나 보네요. 관상 딱 보니까 영영 못 붙을 것 같은데 뭘. 얼굴에 돈복도 명예복도 아무것도 없다. 아니 진짜 이 사람들이 보자 보자 하니까 왜 사람 앞에 놓고 막말을 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알고. 야, 됐어.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아니야, 나 말리지 마. 나 오늘 다 터뜨릴 거야. 진짜 가지가지 한다. 터뜨리긴 뭘 터뜨려요? 당신들, 특히 영심 씨. 이 사람, 당신들이 그렇게 막 대해도 되는 사람 아니야.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이, 주선아, 됐다니까. 왜? 그냥 얘기해버려. 굳이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하냐. 그냥 긴 얘기할 필요 없고. 너 아까 건물 임대권 하나 들어왔다고 했지? 이 사람이 원룸 건물 하나 통째로 임대하고 싶다고 해서. 그거 그냥 해드려. 뭐하러 그냥 해주지 말지. 이런 인간들이랑은 안 엮이는 게 상책이야. 공과 사는 구분해야지. 그 건물 임자 만났을 때 지우는 게 낫지. 그냥 놀리면 뭐하겠냐. 그리고 한 사람한테 통째로 임대하면 계약도 관리도 편할 거 아니야. 진짜 이봐요. 둘이 무슨 드라마 찍어? 당신이 뭔데 계약을 하라 말아야? 건물주요. 예? 뭐라고요? 여기 계신 이분이 그 건물 주인이라고요. 뭐야, 말도 안 돼. 그러게 내가 말했잖아요. 내 친구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가 뭐 가진 거 쥐뿔도 없는 가난한 공시생인 줄 알았어요? 얘요. 공부는 그냥 취미로 하는 거야. 아버지 회사 물려받기 전에. 예? 건물주도 모자라서 아버지 회사까지 물려받는다고요? 얘네 아버지 굉장히 큰 부동산 회사 회장님이에요. 근데 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요? 그것도 노량진 원룸촌에서? 그냥 재밌잖아요. 아니, 이게 뭐야? 말도 안 돼, 진짜. 영심씨, 그냥 갑시다. 대한민국의 건물이 뭐 이거 하나야? 딴 데 가서 알아보면 돼. 남자친구가 빨리 가자고 하네요. 계약 안 할 거면 그냥 일어나요. 남자친구라뇨. 저 사람이랑 그런 사이 아니에요. 영심씨, 오늘 계약은 글렀고 어디 가서 소주나 한잔 하자니까. 닥치고 꺼져요. 나 지금 얘기 중인 거 안 보여? 며칠 후. 저 그때 못했던 약속 지키시죠? 예? 무슨 약속을 지켜요? 같이 고기 먹으러 가기로 했잖아요. 노량진으로. 그때 거절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절이라뇨. 전 그런 적 없어요. 저 노포 스타일 너무 좋아해요. 요즘은 또 그런 게 힙하잖아요. 그때 분명히 말씀하신 걸로 아는데. 원룸 고시촌 사는 찐따 공시생이랑은 안 만난다고. 맞아요. 근데 신암 씨는 그거 아니잖아요. 찐따 공시생 아니고 부동산 회사 후계자라면서요. 그럼 얘기가 달라지지 않나? 이봐요. 나는 고시촌 사는 공시생일 때도 나고 우리 아버지 회사 물려받을 때도 납니다. 내 스펙이 나를 전부 다 설명해 줄 순 없어요. 당연하죠. 스펙이 무슨 상관이겠어요. 저도 그런 거 하나도 상관없어요.
전 그냥 시남 씨가 맛있다던 그 고깃집에 한번 가보고 싶은 것뿐이에요. 시남 씨랑 같이요. 다시 한번 잘해보고 싶다고요. 제 말뜻 알죠? 미안하지만 이번엔 제 쪽에서 거절입니다. 사람 스펙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지는 그런 사람은 신뢰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도 그때는 저 마음에 들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밥도 먹자고 하고 연락처도 알아보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땐 그랬는데요. 지금은 아니라고요. 저는 제 조건이 아니라 저라는 사람 자체를 봐주는 그런 여자 만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쓸데없는 연락하지 마세요. 몇 달 후. 아니, 이게 대체 뭐예요, 아저씨? 왜 우리 집 대문 앞에 이런 걸 붙여놨어요? 관리비가 밀려서 독촉장 붙여놓은 건데 왜? 문제 있어요? 아니, 그깟 관리비 얼마나 된다고 이걸 대문에까지 붙이고 난리냐고. 그러니까 그깟 얼마 되지도 않는 관리비 빨리 해결 좀 해주시죠. 아저씨, 제가 지금 돈이 없어서 그래요. 조금만 기다리면 돈이 들어오니까 다음 달에는 꼭 해결해 드릴게요. 나야 기다려주고 싶지. 내 돈도 아니고. 근데 건물주가 그런 사정 다 봐주나. 암튼 난 규정대로 하는 거니까 더 이상 말 나오지 않게 빨리빨리 처리 좀 합시다. 아, 돈이 있어야 처리를 하지. 수고하십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셔? 건물주님 아니십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직접 나오셨어요? 자꾸 민원이 들어와서요. 민원이요? 어떤 집에서 악취가 난다고 좀 봐달라고. 세입자들이 저한테까지 직접 연락을 해서 제가 무슨 상황인지 확인 좀 하려고요. 근데 1503호가 연락을 안 받네요. 집에 가봐도 아무도 없고. 아, 1503호요? 마침 여기 계시네. 이 아가씨가 1503호 세입자예요. 이봐요, 아가씨. 얼른 인사드려. 이분이 여기 건물주분이야. 아, 안녕하셨어요? 영심 씨? 이런 데서 또 만나네요? 제가 사는 건물도 그쪽 건 줄은 진짜 몰랐네요. 서울 시내에 몇 채 있어요. 그래서 좀 바쁘네요. 그래서 말인데요. 1503호 빨리 확인 좀 해봐야겠는데. 예? 저희 집이요? 월세도 몇 달치나 밀려있고 관리비도 전혀 안 내고 있는데 악취 난다고 민원까지 빗발치니까 확인 안 할 수가 없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깨끗하게 잘 치울게요.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청소를 못했더니 그런가 봐요. 그 정도 변명으로는 안 통하니까 안에 한번 봅시다. 아, 안 되는데. 잠시 후. 문 열었어요. 근데 들어오시기 힘들 텐데. 냄새! 이 쓰레기들하며 이게 다 뭐죠? 영심 씨, 진짜 이런 곳에서 생활한 겁니까? 금방 치울게요. 제가 요즘 사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돈도 없고 우울증에 무기력증까지 와서. 집을 이런 식으로 쓰면 건물 전체가 오염이 되잖아요. 청소업체 불러서 일단 청소부터 진행할까요? 이 정도면 방역하고 소독하고 다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죠. 이 세입자분 말만 믿고 있다가 건물 전체가 엉망되는 건 시간 문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참, 청소 비용은 세입자한테 청구하시고요. 그럼요, 당연하죠. 예?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청소 비용까지 저보고 내라고요? 신암 씨, 우리가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그러지 말고 나 좀 도와줘요. 예? 우리가 뭔 사이라고요? 그래도 한때 사귈 뻔했던 사이인데
월세라도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아가씨, 집꼴을 보고 얘기해. 이건 아가씨가 손해배상까지 다 해줘야 하는 상황이야. 근데 뭐 월세를 깎아? 진짜 건물주님 잘 만난 줄이나 알아요. 바로 내쫓아도 할 말 없어, 이 정도면. 집은 살고 있는 사람을 닮는다고 하더니 영심 씨 집이 딱 그렇네요. 겉만 번지르르 하지 속은 쓰레기로 꽉 차 있는 게. 하하. 뭐래 진짜? 지금 뭐 사람 염장질러요? 예전에 에어비앤비 사업한다고 저 무시하고 잘난 척 엄청 하시더니 그것도 잘 안 되나 봐요. 그게 옆집에서 신고가 들어가서 주택 용도의 집은 숙박업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다 정지당하고 돈만 몇 억 날렸어요. 진짜 영심 씨답네요. 용도야 어떻든 말든 그냥 인테리어나 번지르르하게 해서 그럴듯한 사진 몇 장 올려 사람들 현혹하는 거. 그거 사기예요. 사기라뇨. 전 진짜 모르고 그런 건데. 그러니까 왜 모릅니까? 그런 사업을 하려면 당연히 규정 같은 걸 알고 시작해야지. 암튼 그건 그쪽 사정이고 우리 건물도 지금 심각한 상황이니까 얼른 밀린 월세랑 관리비랑 청소 비용까지 다 해결하세요. 이제 난 진짜 망했다. 근데 이 와중에 누가 자꾸 전화질이야. 여보세요? 자기야, 난데 자기 예전에 그 부동산에서 만났던 남자 말이야. 공시남이라고 했던가? 신암 씨는 왜? 그 사람 연락처 가지고 있지? 왜? 무슨 일인데? 나 지금 공시남 씨한테 고소당했어. 뭐? 그때 내가 계약한 건물주가 공시남이잖아. 근데 건물주 몰래 인테리어하고 불법 숙박 영업하다가 지금 딱 걸렸다니까. 일단 합의라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자기가 공시남한테 얘기 좀 잘해봐. 자기랑 한테 썸 탔던 사이라며. 야, 이 찌질한 인간아. 넌 여친한테 그딴 걸 시키고 싶냐? 옛날에 소개팅했던 남자한테 찾아가서 구걸까지 하라고? 그럼 어떡해. 나 이대로 쫄딱 망하고 말아? 그러게. 누가 그렇게 무리하게 빚을 내서 사업하래? 지금 나도 죽게 생겼어. 각자 일은 각자 알아서 해결하자고. 앞으로 연락하지 마. 끊어. 왜요? 둘이 참 잘 어울리는 커플 같은데. 신암 씨, 저 인간은 어떻게 되든 말든 일단 저부터 좀 살려주세요. 미안해요, 영심 씨. 전 그냥 규정대로 하는 거라서요. 앞으로 또 이렇게 청소 상태가 엉망이거나 월세 관리비 밀리면 당장에 방 뺍니다. 아시겠어요? 간물주 하더니 진짜 간물주가 하나님 다음이었네요. 그 후 가난한 공시생인 줄 알고 저를 무시하던 소개팅녀는 결국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매달리더군요. 예전에 소개팅할 때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사람 깔보고 튕기더니 이제 와서 건물주님 하며 매달리는데 진짜 가관이더라고요. 역시 사람이나 집이나 겉모습에 홀리지 말고 구석구석 꼼꼼하게 잘 살펴보아야 하나 봐요.